지역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앞장서는 곳이 국가보훈처입니다. 최근에는 그 위상이 높아져서 보훈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청장님 서해 들어서 첫 프로그램 녹화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보훈청장 오진영입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파워 인터뷰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좀 있으면 설도 돌아오는데 떡국도 드시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작년에는 3.1운동 100주년 행사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쯤 주요 활동을 되짚어 본다면 어떤 기억들이 나실까요? 네, 작년에 저희들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했습니다. 100주년 기념 한국인의 밥상, 또 안성탕면과 함께하는 기부 캠페인, 또 달리는 보훈문화열차, 또 탤런트 최불암 선생님을 모시고 100주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동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그 밖에 3.1운동 정신 알리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100주년에 담긴 나라 사랑과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려고 매우나 노력을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 6월달 전후로는 6.25 전쟁 한강 방어선 전투지 걷기 대회, 보훈 어벤져스 625인 조국 수호 순례단, 또 나라사랑 보훈음악회 등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사업을 전개했고요. 이외에도 해외 파병용사 위로연, 또 추석 명절을 기념한 여러 위문, 또 김장 및 음식 봉사, 방한용품 지급 등 우리 국가보훈 대상자 여러분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정말 서울청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했던 한 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작년에는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하고도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들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라사랑 클린하우스는 작년에 그 보훈 문화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서울지방보훈청은 여러 기업체와 연계해서 국가유공자 예우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 클린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방산과 연계한 국가유공자의 주거 개선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가유공자 총 74분에게 저희들이 혜택을 드렸습니다. 또 추가로 이렇게 하나방사는 천안함 희생용사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거나 또 행복한 나라사랑 동행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국가유공자를 위문하고 하는 행사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서울지방보훈청과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한 것이 인정이 되어서 작년에는 보훈문화상 단체 예우증진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연초에는 3.1운동 등 100주년 계기로 농심과 연계해서 2019년 3월 한 달간에는 안성탕면 매출액 3.1%를 보훈 선양 및 복지 사업에 활용한 바 있고요. 또 안성탕면의 이름은 그 관련된 지명인데요. 안성은 평북, 의주, 또 황해, 수안과 함께 3.1운동 3대 실력 항쟁지였다라는 점을 홍보 포인트로 저희들이 활용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IBK 기업은행과 연계한 나라사랑 보훈음악회, 국민은행과 연계한 한강 방어선 전투지 걷기 대회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청장님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작년 이야기를 쭉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올해도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죠.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서울지방보훈청은 올해에도 보훈의 가치를 정립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명패사업이라든가 또 계기별 기념사업, 노후복지 등 다양한 보훈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9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요. 또 부착 대상은 월남 참전유공자, 보국수훈자, 4.19 공공자 등 부상당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본인 전국에 약 18만 명이 계신데 우리 서울청 관내에는 약 3만 5천 명에게 2월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부착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매년 3월 네 번째 금요일이죠. 올해에는 3월 27일인데 제5회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올해에는 기존 기념식에 더해서 추모의 촛불 배 띄우기 등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서해를 수호했던 우리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서울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호국보훈의 날 6월이 되면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또 부산을 향한 국제 추모 행사 등 다양한 계기별 기념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금년에 이제 출범 13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이동 보훈 복지 서비스 보비스라고 하는데 이 보비스를 중심으로 보훈 가족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요. 보훈 나눔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우리 보훈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 요리 봉사, 가정의 달 위문, 또 영화 관람 등 문화활동, 농산물 꾸러미 전달, 연탄 나눔 행사, 김장, 동절기 물품 전달 등 기업체 및 사회봉사단체와 이렇게 협력해서 보훈 대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 복지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 또 취업, 교육, 의료 등 기존의 보훈 정책 또한 차질 없이 또 빈틈없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그 올해 사업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의미 있게 진행이 될 사업이 6.25 70주년 행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이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우리 남한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 침공하면서 발생한 전쟁인데요. 유엔군과 중공군이 참전하게 됨으로써 국제전쟁으로 비화가 되었고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약 1129일간 전 국토의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지속되었죠. 정전협정 이후에도 남북 모두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면서 군사적인 대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신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은 그간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든가 또 수많은 인명피해, 분단, 고착화 등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쟁 당시 분리했던 전세를 역전시킨 우리 참전 용사들의 호국 의지와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주었고 또 전쟁을 함께 치르면서 맺어진 22개 유엔 참전 국가의 인연은 현재 소중한 외교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6.25 전쟁을 통해 호국 보훈의 달이 생기는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보훈 문화의 정립 계기가 되기도 했지요. 또 전후 그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민주화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6.25 전쟁의 부정적인 부분들은 이제는 반면 교사로 삼고 긍정적인 의미를 오히려 우리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6.25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나라는 아직도 남북 분단 상황이라 6.25 전쟁이 남다른 교훈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아까 역사적 의미와 대동소이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25 전쟁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이 만분의 1의 가능성을 대비하는 일로서 확률로 보면은 전쟁에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겠지만 세계 각국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조 8천억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전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었던 이란하고의 그런 갈등 관계. 사실 이것은 전쟁으로 가기 일보 직전이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정을 내렸던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사실 먼 역사를 되돌아보면 구교와 신교도들이 다툼을 할 때 신교도들이 구교도 2명을 창밖으로 내던진 프라하 투척 사건이 세계사적인 30년 전쟁의 시발이었고, 또 미국에서는 보스턴 차 사건이 미국 독립전쟁을 불러일으켰고, 이와 같이 사소한 이유로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유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사기 노주 공서가에 보면 닭싸움 때문에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을 정도죠. 또 한편으로 전쟁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까닭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무런 대비가 없었을 때는 그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박스로마나의 처참한 몰락이라든가, 또 우리 조상이 겪었던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역사가 증명해주는 진실이자 교훈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국군 및 유엔군 78만 명이 희생되고 전쟁이 1천만 명이 발생했던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또 6.25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 로마의 장군 베세테우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아무리 70주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6.25 전쟁이 갖는 교훈은 그만큼 우리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빈틈없는 그 안전 보장 태세를 갖추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25 전쟁의 교훈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장님, 2020년 기념 사업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 준비하고 계신 사업들이 많이 계시죠? 예, 많이 있습니다.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25 전쟁 70주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기념 사업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맨 먼저 6.25 전쟁 70주년 기념 국민화합 음악회를 통해서 참전 전후 미래 세대가 화합할 수 있는 세대 통합의 장을 한번 마련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25 전쟁 한강 방어선 전투 기념식 및 걷기 대회를 실시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한강 방어선이 어떻게 지켜졌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전적지를 걷고, 또 다양한 부대 행사를 체험하면서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6.25 전쟁 초기에 한강 방어선 전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강 방어선 전투라고 하면 서울 함락 직후에 북한의 남한을 6일간이나 막았기 때문에 우리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고 국군이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한 그런 의미 있는 전투 활동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6.25 전쟁 70주년 기념 자전거 평화 대행진을 실시하는데요. 자전거 동호회와 연결해서 우리 국가 유공자와 또 일반 시민들, 또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6.25 전쟁을 기억하고, 또 여기에 참전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70년 만에 찾아가는 보온 시네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6.25 전쟁 이후에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38선 인근 마을에 학교 등을 방문해서 보온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상영하고 이분들에게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드리면서 보온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6.25 전쟁 7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국난 극복을 넘어서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지금 현재의 문화 강국, IT 강국으로 성장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6.25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을 재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지금 쭉 얘기해 주시는데 자전거 기념 사업, 평화대 행진도 있고, 또 다큐멘터리도 제작하시고,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면서요. 청장님, 2020년에 달라지는 보훈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시간에 빌어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보상금은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지표보다 높은 5% 인상을 하고요. 또 참전 명예수당, 무공 명예수당, 4.19 혁명 공로수당은 월 2만 원 인상을 합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보훈 가족에게 드리는 생활조정수당은 2% 인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보훈 대상자 진료 지원 확대와 의료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또 보훈병원에 가셨을 때 진료 시 감면 항목을 넓혀서 약 171만 명에게 약 30억 원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보훈병원의 치과병원 증축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요. 또 국립묘지 추가 조성을 통해서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안장 지원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이천호국원, 봉안당에 약 5만 기로 추가 확대를 할 예정이고 제주도와 경기도 연천에도 각각 1만 기와 5만 기 규모의 국립묘지 추가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또 이 밖에도 대전현충원, 또 5개 호국원 등 10개 국립묘지에 안장시설에 따른 편의시설들 좀 정비해서 우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들에게 좀 더 좋은 보훈 서비스를 드리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이 밖에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 인력 23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생활에 좀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유엔 참전국가의 교류 협력을 강화를 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또 6.25 전쟁 10주년 행사와 연계한 유엔 참전국 순회 평화음악회, 또 유엔 참전국 현지 위로연 등을 개최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네, 청장님 이렇게 말씀 쭉 들어보니까 뭐 금년에는 의료 지원도 많이 될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수당들도 뭐 대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인상이 돼서 아마 국가유공자분들한테 좀 더 예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 독립유공자 또 국가유공자는 어느 정도고 그 지원하는 그 범위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우리 보훈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에는 약 15만 8천 명의 우리 보훈 대상자가 거주하고 계신데요. 전국 규모로 보면 84만 4천 명, 또 84만 4천 가구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중에 약 18.7%에 해당합니다. 또 이분들을 국가 보훈 대상자로 예우하고 또 보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우리 서울시에는 저희 서울지방보훈청을 포함해서 3개 보훈관서와 1개의 국립묘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지방보훈청은 용산, 강서, 서대문 등 서울 중부 지역에 12개 자치구를 관할을 하고 있고요. 서울 남부보훈지청은 동작, 서초, 강남 등 서울 남부의 6개 자치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북부보훈지청은 종로, 동대문, 강북 등 서울 북부의 7개 자치구를 맡아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립 4.19 민주묘지는 4.19 혁명 유공자들이 안장되는 국립묘지로서 이러한 분들에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주요한 보훈 혜택만 살펴보면 일단은 보상금을 지급해드리고 또 취업 지원, 교육 지원, 또 주거, 의료, 노후복지 서비스 등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 전국의 모든 국가 보훈 대상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보훈 예우 수당은 좀 다른 자치단체의 수준과는 달리 더 높게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는 또 첨단 시설을 갖춘 중앙보훈병원이 있고 심리재활집중센터가 있고 서울시립상위군경복지관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은 아마 다른 지역보다 우리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보훈 대상자 분들을 위한 좀 더 나은 그런 시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다양한 시설 또 많은 수의 우리 보훈 가족들하고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많은 보훈 가족들과 또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오시다 보면 청장님 개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 일하게 된 지 약 2년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다면 작년에 있었던 서해수호의 날 행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3월에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우리 유가족분들 또 각종 보훈단체, 시민, 학생, 군인, 경찰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해서 대규모의 그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이때 서해수호 55 용사들의 롤콜 영상을 제작해서
천안함에서 전사하셨던 고 이용상 하사의 부친에게 드렸고 또 천안함 재단에 그거를 헌정을 했습니다. 또 서해수 55 용사 모교 학생의 추모 편지를 낭독했고 전적지 순례를 실시할 때 이분들이 정말로 국가에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품고 저희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오실 때 정말 보훈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그 서해 수호 행사의 날 행사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좀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처장님 앞으로도 많은 보훈 가족들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길 저도 기대해 보면서요. 청장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덧 준비된 시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뭐 올해도 보훈 가족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남기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보훈은 애국심과 국민 통합을 강화해서 국가 공동체의 그 영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대일항쟁기에 광복을 위해 싸우셨던 독립운동가, 또 6.25 전쟁을 비롯한 호국의 위기에서 국가를 지켜내신 호국 용사분들, 또 그리고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민주유공자의 그 헌신의 결과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더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가꾸어 나가는 데 동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기까지 극복해왔던 대일항쟁기, 또 6.25 전쟁, 민주화의 위기와 같은 역사적 시련을 잊지 않는 한편 그 속에서 피어난 독립, 호국, 민주정신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계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간 저희들이 드렸던 금전적인 물질적인 보상을 뛰어넘어서 국가용자 분들에게 진 빚을 진정으로 갚아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떠한 보훈 정책도 국가유공자의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을 완벽하게 보상할 수는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포함한 우리 서울지방보훈청의 모든 직원들은 더 나은 국가 보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들께서도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당신들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항상 자긍심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올해 서울지방보훈청의 계획과 또 우리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의 보훈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행보가 계속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